네, 간세사님,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인증수출자 번호라는 걸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인증수출자 번호가 뭐예요? 네, 유럽으로 수출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증수출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자 긴박한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바이어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유럽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진행하실 예정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한EU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 우리가 FTA를 활용하고 싶다. 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의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것 같다. 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인증수출자의 정의 그리고 인증수출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산지 인증수출자라고 하죠. 그래서 인증수출자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청이 신청을 한 업체, 그러니까 수출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원산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증을 해주면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인증을 해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EU국으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EU로 수출하시는 수출자분이라면 이 인증수출자를 확인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증수출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둘의 큰 틀에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업체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다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품목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청하는 이 대상 품목 그리고 대상 협정에 대해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업체별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별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뭔가 더 업체별이 더 포괄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무리해서 업체별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필요도 없는데 업체별로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업체별로 할지 품목별로 할지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우리는 취급하는 품목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 특히 HS 코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품목만 취급을 한다라고 하시면 별이 유리하십니다. 그 외에 우리는 정말 많은 품목군을 생산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품목이 많다라는 것은 HS 코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HS 코드 기준으로 우리는 물건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국도 정말 다양하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릴게요. 따라서 이 업체별이나 품목별 선택은 각각의 업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세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심사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문구를 기재를 하고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는 대신에 이 업체가 정말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죠. 업체별이랑 별이랑 그러면은 뭐 서류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핵심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각 협정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서류를 검토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BOM 이런 것들이 핵심 서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하고 자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별과 품목별의 가장 큰 심사 기준의 차이가 뭘까요? 업체별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업체 자체의 모든 취급 물품에 대해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는데 원산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원산지 관리 업무 매뉴얼을 구비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업체별과 품목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이제 품목별과 업체별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라는 규정에 별표로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진짜 실제로 지금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을 하려고 어떤 요건이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은 유니패스,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속한 관할 세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될까? 처리 기간은 3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달 내에는 처리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심사할 게 많은 업체별 인증수출자라든지 아니면 품목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넘어가냐? 중간중간 보정 요청이 옵니다. 보정 요청이 오는 기간은 또 제외가 되고 또 연장이 되겠죠. 따라서 최소 한 달에서 한 달보다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시간은 미리 여유 있게 잡으시고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릴게요. 따라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당연히 수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두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소액으로만 수출하는데 인증수출자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실 예정이시라면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미리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이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인증수출자는 업체별이든 품목별이든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즉, 한 번 인증을 받아서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반드시 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증 연장은 어떻게 할까요? 인증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체크하셔가지고 1년 이내면 먼저 미리 연장 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팁이겠죠. 네, 다음은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입니다. 상당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인증의 요건 중에 하나죠.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의 유효기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 FTA 관련한 교육을 받으라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유의를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을 방문을 해봤지만 정말 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FTA 전담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FTA를 전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직도 조금 잦은 편이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A라는 사원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였는데 퇴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원산지 관리 전담자에 대한 교육의 그 유효기간을 챙기실 것을 바랄게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 관련해서 팁을 하나, 보통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외부의 관세사에다가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정할 수 있네? 라는 점을 알고 가시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네,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 인정 점수가 있는데, 원산지 관리 전담자 점수 인정이라고 코멘트가 돼 있는 교육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왕이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이시고 교육을 받으실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우리 원산지 관리 전담자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팁이겠죠. 대부분 이제 제가 관세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인증수출자를 받고 나면 끝이에요. 그쵸. 다른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인증수출자 서류 챙기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현장에선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죠.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걸로 끝이 아니다. 계속 서류를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보관 서류를 구비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건건히 구비를 해두면 좋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BOM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연장할 때 그나마 덜
괴로우실 수 있다. 네, 그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인증수출자 운영 고시에서는 변경신고하는 사항을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크게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이런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은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청한 그 품목 HS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품목이 변경이 된다. 이 HS 코드가 변경될 만큼 이 품목이 달라진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 A라는 제품을 제조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디벨롭이 있었거나 뭔가 다른 걸로 품목 변경이 있었거나 그런 식으로 HS 코드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HS 코드 변경이 있다는 것은 곧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가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실 때 구비했던 모든 서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다시 신청하셔 확인을 받으셔야 사후에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추가로 높아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한EU FTA와 같은 협정은 자율 발급이기 때문에 처음 수출하시는 분들이나 대한 이해가 조금 아직은 부족하신 경우에는 이 인증수출자 문구를 서치를 해서 찾으셔가지고 아무런 사전 판정도 없이 이 문구 그대로 인보이스에 갖다 붙이고 그냥 수입자한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내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당연히 원산지 판정 거치셔서 한국산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증빙서류 구비해 두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셔야 돼요. 이유도 검증이 많이 나오는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FTA에서 원산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 제조했으니까 한국산이 아닙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충족을 하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한국산인지 아닌지가 판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원재료를 한국에서 구입을 해서 제조를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진행하시면 특히 전문가인 관세사를 컨택하셔서 풀세트를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핵심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EU 국가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시는 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이 있는데 무조건 업체별이 좋은 것은 아니다. 각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업체별이나 품목별 중에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인증 취득이 끝이 아니다. 인증 취득하고 나시더라도 인증 준비하실 때 구비하셨던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서류를 보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인증수출자 취득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에서 뉴웨이브 관세사무소를 검색하셔서 채팅 상담 요청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